그래서 뭐, 이거는 제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만 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달 만에 진자책 만들기. 이번 기수는 일단, 이 이름으로 시작하는 건 첫 번째 기수인데, 5기로 명명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4개 기수를 전자책 만드는 챌린지를, 그때도 똑같이 이 과정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기로 일단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다음에 전자책을 쓰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자책 만드는 전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번 그 제가 이름을 한전만이라고 지었는데 한전만의 주요 일정 및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데요. 여기에 있는 모습 이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다 접니다. 이것도 저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접니다. 이게 제가 도전 골든벨의 최후의 4인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갔냐? 컨닝을 잘해가지고 갔습니다. 컨닝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최후의 4인까지 가가지고 아무튼 탈락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그 생도 시절에 사관학교 다닐 때 생도 시절에 여기에 제가 있는데 출발 드림팀의 이 사관학교 선 대표로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출발 드림팀 시즌 2에도 나왔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사 졸업을 뭐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국무총리상 받고 졸업을 하고 군 생활하면서도 진짜 사나이 2에도 좀 이렇게 나오고 2020년에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해서 현재가 저인데 전역을 한 이유는 어 그 군 생활을 계속 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그 내 인생의 이 길을 가면은 앞에서 그 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 다 보이거든요. 이 소령이 됐다가 중령이 되면 뭐하고 뭐 대령이 되면 뭐하고 별이 되면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다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저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면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역을, 전역을 바로 한 건 아니고, 가능성을 좀 평가를 했어요, 가능성을. 이게 내가 밖에 나와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 2년 동안 해보고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제 수많은 것들을 도전을 해보고 뭐 해외 구매 대행 이거는 것도 해보고 문서 편집 전문가도 해보고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작해보고 오지큐 뭐 마켓 크리에이터, SC 셀러, POD 사업, 원고 작가 막 이런 5만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결국 이제 남은 것들이 보니까 블로그는 계속 하고 있고 블로그는 저는 이제 전업 블로거니까 블로그가 메인 수익산이 되고 있고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이제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전자책을 써가지고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블로그 모임도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블로그에 관련된 이런 것들 이제 홍보하는 거죠.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아무튼 재택근무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현재 이 상태가 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식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많이 했었어요. 커리큘럼도 되게 많이 운영하고, 모임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책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코칭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지식을 많이 사요. 전자책은 지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 어떤 뭐 주식과 관련된 전자책을 판다. 그럼 주식과 관련된 나의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파는 행위로는 사실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지식이 100만 원짜리여도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책만으로 팔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행동을 무조건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챌린지도 제가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전자책을 만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전자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행동이 꼭 수반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을 전자책을 사는 사람들은 전자책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식을
지식만 섭취한다고 해서 전자책을 출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행동이 무조건 수반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식 플러스 행동 요거 두 개를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박수 치고 계시죠? 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는 전자책을 5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 코칭, 이 블로그 리빌딩이라고 블로그 A2 제 블로그에 대한 모든 거를 제가 좀 정리를 썼었고, 카카오톡 수익화, 블로그 이 어떤 마인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모임을 운영해서 그 수익화를 내는 방법, 그다음에 또 블로그 글쓰기 빨리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자책 이렇게 5권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180페이지 정도 썼고요. 이거는 아마 50페이지, 이것도 한 60페이지, 이거가 90페이지, 9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지난번에 이 제가 퀴즈를 내서 맞춘 분도 있었는데 제일 잘 팔렸던 전자책은 뭐일까요? 채팅창에 숫자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일 잘 팔린 전자책? 네. 2번, 3번, 5번, 4번, 4번. 네.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양한데, 다양한 것도 신기하네요. 제일 잘 팔린 거는 이게 제일 잘 팔렸고요. 요게 제일 잘 팔렸어요. 카카오 수익화. 왜냐면 요거는 이 플랫폼이 딱 론칭하자마자 제가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익화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이 카카오뷰라는 걸 통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을 딱 벌었어요. 음, 이게 제 통장에 딱 찍히자마자 바로 전자책을 썼던 건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에 이걸 강의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알려주기만 한 거죠.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길래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게 희소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막 그 시작되는 거였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전자책 시장에. 예를 들면 챗GPT 나왔을 때 어땠나요? 챗GPT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식 상품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챗GPT를 활용해서 뭐 하는 법, 뭘로 돈 버는 법, 돈 버는 법, 돈 버는 법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사람들 초반에 분명히 돈을 많이 벌고 엑시트를 했을 겁니다. 저도 이건 카카오이 망해가지고 그때 한참 막 팔고 이제 지금은 팔리지 않아요. 전혀 팔리지 않죠. 왜냐면 카카오뷰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어요. 네. 카카오에서 망해가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안 팔리는 거고. 근데 스테디셀러가 또 있는데 이게 스테디셀러예요. 이게 스테디셀러. 모임 창업에 대한 게 스테디셀러인데 이거가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경쟁자가. 블로그, 이것도 블로그, 이것도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세개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블로그에 대해서 또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블로그 시장은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 그 상품을 그 노출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트래픽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내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막 홍보를 막 해가지고 트래픽을 해서 팔리지 않는 한 사람들이 내 막 책을 찾아가지고 사주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모임과 관련된 이거는 트래픽을 내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라이프 리빌딩 열어주세요. 이게 제 이름인데 제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전자책이 이렇게 나오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저자명으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도 내가 이 저자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엄청 신중히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네이버 도서의 하나의 탭을 내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내가 전자책을 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자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자를 라이프 리딩 용으로 넣어놓은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크몽에서도 이게 모임으로 검색을 하면은 제게 떠요. 이 전자책이.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노출시켜 놓지 않아, 내가 막 홍보를 막 하지 않아도
근근히 한 권씩 팔리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주제를 좀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제 결정하는 거는 또 내가 쓸 수 없는 걸 막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전자책을 쓰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어떤 주제로 쓸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여도 어떻게 내 거를 좀 뾰족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5권을 썼었고, 저도 이번에 지금 한 달 동안 하는 챌린지 커리큘럼에 참여를 할 건데, 이번에는 블로그 관리 대행에 관련된 전자책을 저는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이 뭔지 이제 뭐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자책 뭐 이게 여기에 뭐 거룩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뭐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뭐 윌라 이런 걸 통해서도 이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전자책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일종의 그냥 PDF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PDF 파일. 왜냐면 크몽에서 판매할 때는 이 PDF 파일이 전송되거든요. 내가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구매를 하면 이 PDF 파일을 구매자한테 크몽에서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PDF를 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PDF 파일이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다 배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배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청 이런 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청이라는 그 친구는 자기만의 이 뭐, 푸드프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전자책을 그냥 PDF 파일로 보는 게 아니라, 웹상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플랫폼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는 PDF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로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의 이제 장점, 왜 전자책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자책은 일단은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물론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소비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전자책 쓰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좋아할까? 이 주제를 내가 책을 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뭘까? 나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책을 만들면서 고민을 하고 나서 약간 그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니까 예를 들면은 카페에 가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대형 카페가 있으면은 막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메인 타겟층은 누굴까? 여기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쓸까? 그럼 이 테이블 회전하면은 여기는 임대료랑 이런 거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돈 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생산자로 약간 마인드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안 팔렸을 때도 배울 수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뭐 그냥 물건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해서 쉽게 팔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되게 경험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이 경험적인 부분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식 정리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주제가 지금 뾰족하게 결정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 안 되신 분들도, 어, 잠깐만. 아닌데? 아니구나. 제가 녹화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정, 이 전자책을 한번 내가 쭉 쓰면은 지식이 진짜 정리가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썼던 블로그 리빌딩이라는 전자책을 185페이지, 거의 190페이지에 가깝게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진짜 블로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저도 연구를 많이 했고 이걸 한번 쭉 쓰고 나니까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근간으로 했을 때, 이게 근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도 답변이 굉장히 쉽고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딱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내가 내 지식들을 한번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군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막 나가는데 이거 한번 쓰고 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다라고 좀 논리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식이 정리되는 그 장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돈이죠. 돈. 마케팅을 좀 잘 하면은 이 전자책이 팔리고 그러면은 내가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크몽이라는 플랫폼에 등록을 하면은 얘네가 수수료를 15%를 떼가요. 그러니까 약간 수수료 깡패죠. 그러니까 만 원에 내가 만 원에 올려서 내 책이 만 원에 팔리면 얘네가 1,500원 가져가고 나한테 8,500원이 정산되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사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한번 인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맥. 여러분의 인맥이 얼마나 있냐. 여러분이 전자책을 써요. 만 원에 내가 출간을 한다고 해요. 그럼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이 책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근데 사줄 수 있잖아요. 만 원 정도면 사실 큰 돈이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뭐 커피 한 잔 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 전자책 썼으니까 축하한다. 내가 너 책 한 권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만 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50명이면은 50만 원 되는 거죠. 물론 뭐 마음의 빚은 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와, 너가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자책도 내고 나중에는 실물책도 내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나를 좀 더 나의 스펙을 또 쌓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의 영역 아무튼 돈 벌 수 있죠. 패시브 인컴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가치 사다리를 세팅하는 건데, 이 가치 사다리 세팅은 여러분이 좀 이 전자책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자책을 이렇게 써요. 전자책을 한 권 써요. 근데 전자책을 저는 팔려고 쓰는 것도 있지만, 물론 팔기도 팔겠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파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책의 앞쪽에는 무료 전자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책을 팔 거야. 나는 전자책을 파는 수익을 얻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은, 근데 사람들이 내 전자책을 막 사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볼 수도 없잖아요. 원래 우리가 보통 책을 살 때는 책의 내용을 보고 사잖아요. 이 책이 좀 마음에 들어. 한번 사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보고 사는데 전자책은 볼 수가 없어요. 파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자책을 잘 팔려면은 무료 전자책을 또 만들어요. 내가 한 50장짜리 전자책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한 10장 정도로 축약해가지고 핵심 내용만 좀 축약해서 무료 전자책을 막 배포를 해요. 그러면 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메인 전자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다리, 같이 사다리라고 하는데 이걸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썼던 전자책을 제 블로그에서 공짜로 배포를 해요. 그 90페이지짜리를 제 블로그 공지사항에 걸어놓고 공짜로 배포를 해요. 그럼 배포를 하면은 근데 배포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유튜브 구독해야 되고요. 인플 팬 해야 되고, 블로그 이웃 추가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그걸 다 수행한 다음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제가 메일로 그걸 발송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올해 3월 12일부터 걸어놨는데 지금 댓글이 492개? 한 반은 제가 쓴 거니, 제가 쓴 걸 테니까 한 200명 이상은 이 전재책을 받아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지만 이분들의 메일 주소가 제가 가지고 200개의 메일 주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블로그 수익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 200명의 이 메일 주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DB를 활용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상품을 론칭했을 때 그 메일을 보내면서 제 상품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이 그 전자책을 주고 나서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새로운 어떤 강의라던가 그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으로 연결지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책 한 권보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컨설팅 이런 게 포함되면은 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더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게 무료 배포 자료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의 활용 가치가 정말 너무나도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장점 때문에 전자책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쓰려고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우리의 꿈은 뭐 돈 많이 벌고 싶으니까 사실 솔직히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전자책 쓰는 건데, 아까 크몽 말고 이 뭐 자청이라는 분이 있는데, 29만 원짜리 전자책을 이분이 지금 이렇게 6천 권을 팔았었어요. 이게 올해 초 아마 기준이었을 거예요. 29만 원짜리를 6천 권을 팔면 얼마다? 18억입니다. 18억. 그러니까 전자책 하나로 18억을 벌어요. 근데 이분이 이 29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브랜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워낙 좀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자책을 써가지고 29만 원에 판매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전자책을 쓰려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영역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나는 이 전자책을 써가지고 한 1,000만 원은 내가 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단언컨대 한 달 안에 전자책 절대 못 씁니다. 한 달은 전자책을 내가 써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팔 건데 대충 못 써요, 더. 그래서 애초에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전자책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좀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애초에 글이 안 써지게 되고 그러면은 좋은 책을 내야 된다는 생각, 퇴고만 계속하고 결국 출간을 계속 미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런 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처럼 엄청나게 좋은 책을 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작가가 되어 보는 게 더 중요한 이 커리큘럼의 목표예요. 커리큘럼의 목표. 지금 운영하는 커리큘럼의 목표. 물론 내 스스로 더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의 완벽함보다는 완료 짓는 게 이번에 커리큘럼의 목표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아무튼 11월 28일이 딱 됐을 때 내가 쓴 전자책이 딱 나와 있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게 편집이 안 돼 있고 뭐 엉망진창이든 말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가지고 크몽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서 아마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실 건데, 이걸 해도 되나, 해도 되나, 해도 되는데, 일단 해도 됩니다. 네.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 돼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이 전자책을 내가지고, 엉망진창인 전자책을 냈을 때, 크몽에 상품을 올렸어요. 누가 구매를 했어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최악의 상황. 뭘까요? 하얼빈이 말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악성 댓글. 네. 환불 아닐까요? 환불. 환불. 네, 환불. 리뷰. 그쵸. 환불이나 리뷰일 거란 말이죠. 리뷰는, 어, 이거는 리뷰가 만약에 나쁘다. 그러면은 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맞아, 내가 이건 좀 부족하게 썼으니까 이런 리뷰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심리적인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환불을 해달라고 했을 때 환불해주는 거는 사실 뭐, 그 전자책 가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해주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 시간과 시간을 버렸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해줘라 막 이렇게 하면은 답도 없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악의 상정을 해보면 사실 이 전자책을 그 업로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그렇게 정말 내가 막 심사숙고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최악의 상황. 누가 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뭐 온 집안이 망했다 막 이런 글 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완료의 목표를 두자. 완벽이 아니라 완료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달릴 겁니다. 그래서 전남회라는 그 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전자책을 발간을 출간을 했었어요. 여기 독서산책님 여기 참여해 계신 분이 계시죠? 독서산책님. 독서산책님도 전문직이셔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책을 출간을 하셨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이거 보고 나서 약간 또 당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혀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도 전자책을 쓸 수 있냐. 그래서 이 목록 보고 나는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여기 좀 다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출근 전 1시간 미라클 타임,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분 미라클 모닝을 활용해서 블로그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에 대해서 쓰셨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분은 엔화 투자 자기가 하고 있었던 거고 공대 대학원 진학 나침반 본인이 이제 대학원 진학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자기가 자기가 찾고 싶었을 때 찾을 수 없어서 이거를 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싶다. 그래서 공대 대학원 진학 나침반 이런 거 이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 보면은 발다한 제이제님이랑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 있어요. 10,000원으로 해결하는 자기주도 박물관 탐방. 이분이 그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도 박물관을 되게 딸이랑 많이 다니면서 그걸 가지면서 아이를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시키도록 이렇게 내가 교육 효과를 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노하우를 이제 적으신 거거든요. 이런 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축 노하우. 저축 노하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임창업. 이분 수비두밤님은 여행 준비. 여행도 썼어요. 스페인 여행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되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경험한 거를 잘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외국계 취업 다니시는 분들도 가이드북 썼었고 이분은 파워포인트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자기 디자인 이거 정리한다고 썼던 거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공인중개사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이제 적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어 굉장히 그냥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본인이 어떤 걸 쓸 수 있을지를 제가 이거 질문지를 드릴 건데 질문지에 대해를 보면서 한 번씩 이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또 조금 더 뾰족한 주제를 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운영 일정은 이따가 운영 일정 간단히 볼게요. 일단은 오늘 OT고요. 그 이번 주에는 주제랑 목차까지 정하는 걸 할 거예요. 주제랑 목차. 어떻게 보면 제목이 나오는 거죠. 제목은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데, 주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돼. 주제를 결정하고, 목차가 다, 이번 주에 다 나와야 돼요. 목차. 목차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2주차랑 2주차, 3주차 동안 쓸 거예요. 이 전자책을. 2주차, 3주차 동안. 2주밖에 안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50장 정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2주, 14일이니까 하루에 4장 정도 내가 써야 되는, 3, 4장 정도는 하루에 꼭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루에 3, 4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거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방법적으로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챗GPT AI를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활용해야 돼요. AI를. AI를 활용해서 목차를 뽑고 초안을 해가지고 완벽히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AI를 통해서 초안 자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글을 쓰는 건 퇴고를 한다는 형태로 써 내려가야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2주차, 3주차에는 전자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그 등록을 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등록은 전자책도 좀 또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지도 만들고요. 뭐 3D 표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이 마지막 주차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시기는 2주밖에 없고요. 1주차에는 주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이고, 일단 실질적으로는 좀 더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마지막 주차에 이렇게 해서 하고, 22일, 24일, 뭐 날짜가 지금 24일이네, 24일. 11월 24일이 엔드스테이트. 이때 최종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각자의 이제 출간을 축하하는 그 시간을 됐으면 좋겠고, 매주 일요일 아침 여기 20시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시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보면 20시 또는 21시를 고민하거든요, 저는. 요 시간대. 21시면은 육퇴가 조금 더 오히려 애매한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건 한번 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별로 이렇게 어, 피드백을 하고, 이때는 글 쓰는 건 제가 매일 과제를 내드리고,
과제 수행 여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돼요. 네. 전자책을 이제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전자책. 먼저 주제를 결정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주제 결정되신 분들 있으세요? 결정되신 분들은 여기 손 들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1, 주제가 아예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 한번 써주셨어요? 1, 2, 4, 2, 1. 이님, 왕비님, 네. 오케이. 1.5. 좋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주제를, 그 결정을 내가 아직 확실히 못 하신 분들은, 뒤에서 제가 그 질문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제를 결정하고, 그다음 그 주제를, 어, 어떻게 이제 써 내려갈 것인지, 목차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목차 결정하고, 그다음 이제 글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글 작성해 나가는데, AI를 활용해서 초안을 빠르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 자체도 AI를 통해서 AI한테 목차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이거 목차 만드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목차 만드는 게.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창작을 해야 돼서 어려워요. 창작을 해야 돼서. 목차는 진짜 창작이거든요. 근데 이 목차가 쭉 있으면 목차에 살을 붙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목차 자체가 어떤 게 좋을까를 막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진짜 끝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정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기 전이니까 정답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논리적인 틀만 갖춘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목차를 빨리 결정하고 글 작성을 할 건데, 이 초안 내용 자체도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AI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개념적인 거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초안을 작성을 시켜놓고, 거기에 내 지식을 살을 붙여서 작성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면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책에 완성된 초안 자체를 빨리 완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빨리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애초에 우리가 그 2주차, 3주차에 해야 되는 일은 얘를 읽어 내려가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좀 배열도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3주차가 됐을 때, 어, 그 마무리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직접 해봤거든요. 또, 그 전에도 한번 해봤었고,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한번 또 해봤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AI를 활용해서 초안 완성하는 것까지는 하루면 다 할 것 같아요. 하루면. 하루 내가 좀 집중해가지고, 파다닥 하면 초안 완성까지가 하루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퇴고를 하면서 내 내용을 담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해서, 이렇게 하고, 퇴고하면서 글 수정하고, 마지막에 상품 등록을 할 겁니다. 주제, 등록이 가능한 전자책. 사실 뭐, 꼭 우리가 크몽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뉴페이퍼나 작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서, 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목록이 이제 투크몽에서 잘 이렇게 나와 있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주제 중에 벗어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디든 포함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주제를 결정하실 때 이거는 뭐 지금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요거를 자료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주제 선택할 때부터 일단 먼저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내가 쓰고 싶은 주제가 뭐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주제가 뭐냐? 이걸 먼저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 내가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는 건데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 뭐냐? 살면서 즐겨하는 일 뭐냐?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거,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거,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쪽 주제가 조금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어떤 책을 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거가 난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어요. 나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고객을 결정해요. 내가 전자책을 썼을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전자책을 완성을 했을 때, 이 전자책 누가 사줄 거야? 사줄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또 결정을 해야 돼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고객이 누구냐? 누가 돈을 주고 이걸 사냐? 그다음에 배움이 더 필요한 고객, 그다음에 어디에 있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예를 들면 뭐 내가 블로그와 관련된 글을 쓴다. 그러면 블로그와 관련된 글을 쓴다? 그럼 블로그와 관련해서 블로거들이 다 모여있는 커뮤니티는 어디냐? 국내에서 가장 큰 블로그 커뮤니티가 어디냐? 뭐 블로그 연구소냐? 그러면 블로그 연구소에 가가지고 조금씩 이제 마케팅을 조금씩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티내게 하면 잘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니면은 맘카페,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쓸 거야. 그럼 맘카페에 침투를 해가지고 맘카페를 좀 둘러보면서 엄마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육아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내가 뭐 중등교육에 대해 쓴다, 초등교육에 대해 쓴다. 그러면 또 그런 것도 맘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같이 활발하게 공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실제 트렌드를 좀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직장인들이면은 블라인드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요즘 직장인들은 이 블라인드라는 이 플랫폼에서 뭐 하고 떠들면서 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분위기 트렌드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를 찾아요. 이들의 문제. 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엄마가 그 자녀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워낙 상품이 많아. 워낙 상품도 많은데 진짜 믿을 만한 어떤 성과가 제대로 나는 영어 공부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걸 막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뭐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더 나은 아니 고등학교 뭐 과학고나 뭐 그런 과학고? 그런 대로 영재고 막 그런 데 진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정보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내가 답을 내려가면서 그럼 여기서 좀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전자책에 포함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 예를 들면 저는 블로그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저희가 상위 노출 안 되는데 이거 뭐 그 삭제해야 되나요? 비공개 돌려야 되나요? 수정해도 되나요?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질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질문들이 하나의 뭐 챕터로 들어가서 작성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내 목차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나의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 거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거긴 하거든요. 특히 전자책은 실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서를 쓰는 거는 그 개념서로서의 전자책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개념서로서. 그러니까 실무서로서의 전자책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루려면은 나의 경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개념에다가 플러스 이제 내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적어줄 수 있으면은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적는데, 어,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쓸 수도 있고요. 1단계, 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버는 방법. 1단계, 블로그 세팅하기. 2단계, 뭐 하기. 3단계, 뭐 하기. 4단계, 뭐 하기. 6단계, 뭐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단계별로 적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그 단계별로 어떤 뭐 할 수 있는 실수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걸 좀 적어주면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 작성을 해 나가는데 포맷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한글 또는 워드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해요. 뭐 PPT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캔바 이런 걸로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한데 뭐 저는 편집의 용이성을 위해서 워드나 한글을 추천을 하고 저는 한글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크몽에서 제시하는 기준인데 요 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를 하는 게 좋은데 글자 포인트는 좀 키우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쓴 전자책을 PDF로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12포인트, 12포인트보다는 한 14에서 15포인트 정도로 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차차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거 그 뭐냐 잠깐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너무 혼자 막 떠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네, 하늘빛님이 이미 이거 그 채팅방에 저거 한번 올려주셨는데, 챗GPT 활용해가지고 쓰시는 거. 지금 챗GPT가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유료랑 그 무료랑 약간 속도 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해서, 이번에 구글의 제미니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AI 무료인데. 이 재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이거 구글로 로그인하면은 쓸 수 있거든요, 바로. 이거 있나? 응? 얘가 아닌가 보구나. 음, 어디 갔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건데 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이번에 제가 예를 들면 블로그 관리대행에 관련된 전자책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의 비서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블로그 개인 사업자들의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전자책을 작성하고 싶어. 목차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돼요. 목차를 알려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목차를 쭉 알려줍니다. 초안을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왜 개인 사업자에게 블로그가 필요한가? 블로그 관리된 서비스의 필요성, 해결책, 개혁, 대응이란 무엇인가? 왜 나의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가? 설명, 디자인 구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블로그 포스팅 및 관리, 홍보 및 마케팅, 성과 측정을 보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하고 있는 블로그 관리 대행의 어떤 노하우들이 얘가 얘기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저의 어떤 노하우의 디테일한 부분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얘랑 좀 얘기를 하면 좋은 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 목차를 한번 일단은 딱 뽑은 다음에 이게 한 번에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거? 네네. 그다음에 제가 이 스프레드 시트에 여러분들 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나씩 자기 거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 예전에 제가 카페로 인증을 했었는데 그냥 카페를 가급적이면 활용 안 하고 그냥 오픈 채팅방이랑 이 시트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주제를 블로그 관리 대행 재택근무 월 300만 원 만드는 핵심 노하우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얘한테 이제 이렇게 노하우라는 노하우라는 전자책을 작성하고 싶어. 목차를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목차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서론부터 해가지고 서론부터 해서 마무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뭐냐 붙여넣기를 합니다. 뭐야? 그냥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럼 이렇게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를 글자 포인트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해 나가는 거예요. 순서를 좀 바꾸고 제가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메인 이게 큰 타겟이고 읽어보는 거죠. 블로그 관리량 왜 지금 시작해야 될까? 뭐 이거 큰 네, 왕비님 알겠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블로그 관리량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쭉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약간 고객 확보 전략 이거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뒤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넣어서 여기 좀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게 이거 스프레드 시트 이런 거 사용 못 하시면 좀 어려우시려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려우시려나요? 이거 뜨는 게? 음, 나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네, 요거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걸 놓고 제가 원래는 저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모니터 한 개니까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어, 얘한테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메인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할 거예요. 서론 부분을, 서론 부분을 작성해 줘.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서론 부분을 작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또 읽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완전히 막 헛소리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줘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블로그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상태의 다름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이, 이런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말투도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말투가 너무 딱딱해. 좀 부드럽게 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써주죠. 많으시죠? 해보세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재민이 무료 버전이에요. 제가 아니 재민이도 저는 챗GPT를 사용하는데 챗GPT로 무료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재민이나 뭐 챗GPT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리튼도 있고 뭐 클로드도 있고 AI 이거 생성 AI 여러 가지 있거든요. 챗GPT 또는 그 재민이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 저는 뭐 유료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창이 좀 세 개 있으면은 편한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양식을 드리면 양식이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내용을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목차만 일단은 초기에는 좀 약간 잘 세팅한 다음에 초안은 얘한테 다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블로그 관리대으로 설명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한테 일단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일단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여기다가 일단 요렇게 해요. 내용은 내가 긁어오기 전에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지금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1장. 1장이 여기 아까 내가 여기 했던 거 아니고 2장. 블로그 관리 대행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요거. 그러면은 2장 블로그 관리 대행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해서도 초안을 작성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작성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있죠? 얘가 써주는 거. 또 이거를 일단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2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쨌든 이 내용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목차만 빨리 정해지면 일단 초안이 빠르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크게 지금 여기서 AI라서 그냥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까 싶은데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잠시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일단 내용을 꽉 채워서 빨리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안에서 내가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을 내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글을 써내려가지고 하루에 세네 장 쓰려고 하면은 하루에 세네 장 딱 그것만 쓰는 거면은 사실 그렇게 또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책을 쓰다 보면은 앞쪽이랑 뒤쪽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네 장을 쓴다고 해도 앞쪽 거 막 고려하고 또 뒤에 거 고려하고 하다 보면 앞뒤도 안 맞고 나중에 가다 보면 또 막 엉망이 진짜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초안을 요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이 완성을 시켜놓고 거기서 내가 매일매일 세네 장씩 수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수정을 해 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더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거 좀 찾아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거 좀 넣고 요런 요런 식으로 스프레드 시트에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진행 상황을 제가 좀 그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싶어서 해요. 스프레드 시트 하는 이유는. 근데 원래는 제가 이것만 했거든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매일 쓸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주제 결정됐다라고 하면 주제 결정되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주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이분 주제가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종합에 이제 목차가 뭐 완성된 시기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할 건데, 근데 왜냐면 목차를 보고, 어, 피드백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주제 적고 여기다 목차를 쭉 적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진행한 결과를 쭉 적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10월 28일 주제 결정 완료. 그다음에 10월 뭐 30일 목차 작성 완료.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이렉트로 소통이 가능해서 그래요. 이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보면 목차 작성 완료된 거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적어 드릴 거예요. 이 지금 현재 목차에서는 뭐가 앞쪽에 있고 뒤에 있고 너무 개념적인 내용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흥미를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앞쪽에 좀 약간 스토리를 좀 넣어주시고 뭐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목차를 또 바로 수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된 목차를 때 또 제가 보고 아, 이분 목차가 수정이 잘 됐구나.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 원활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전에 그것들을 해보니까 그 인증을 카페에다가 해가지고 저 오늘 요만큼 썼습니다 하면서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했을 거야라는 걸 믿고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환 작성이 완료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일단 목차를 다 정하겠죠? 목차 이제 해가지고, 목차 나 이 순서 이렇게 나 이렇게 목차 픽스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초안 작성은 챗 GPT를 통해가지고 초안 작성이 쭉 될 거예요. 그러면 완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고를 시작할 건데, 퇴고가 일단 뭐, 여기 완료됐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진짜 목차 어느 정도, 이분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지금 되겠다, 안 되겠다. 전자책을 다 쓸 수 있겠다, 없겠다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도 드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왜냐면은 제가 이거 운영해 봤을 때, 또 1대1, 보통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나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질문을 못 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분들 막 쭉쭉 치고 나가는데 나 못 뛴다 그러면 와, 나 이번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주제 결정되면은 주제 여기다 적어주시고 각자 셀이 다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주제 결정된 주제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목차가 결정되시면 목차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쭉 기록을 남기세요. 주제 언제 목차 결정 완료됐다. 언제 이 목차가 완료됐다. 근데 또 언제 31일에 목차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이제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좀 더 드리기도 좋고 똑같은 말 여러 번 반복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하니까 스프레드 시트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그쵸? 여기 시트를 이 개별 시트는 개인이 작성을 하고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밍밍님 맨 마지막에 있는데 밍밍님이 나 주제 이걸로 결정을 했어. 그럼 주제 여기다 써주시고 그다음에 목차나 이렇게 할까요? 목차 써주시고. 네. 근데 내가 막, 이게 막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어. 그러면은 여기다 막 대충 이렇게 막 해놓으시면은 제가 좀 보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제가 수정을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채팅창에 링크 드렸거든요. 한번 여기 지금 채팅창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들어와 보시겠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쭉쭉 지금 위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채팅도 바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노메 거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노메 거가 제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별님 거에다 해볼게요. 별님 거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뭐, 별님, 이거 수정하세요.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정하는 게 바로바로 보일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수정했어요. 그러면은 수정한 거를 제가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할 때는 요거 요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바로바로 수정하면서 좀 약간 실시간으로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요. 근데 남의 거 손대시면 안 돼요, 남의 거. 예, 꼴보기 싫어. 그러면 얘 갑자기 막 다 삭제해버리고. 그러면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프겠죠? 네. 남의 건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거만 잘 관리해주시면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봉합에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진행할 거다. 이렇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AI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끝나고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작성이 끝나고 나면은 태그 수정하고 상품 등록을 할 건데, 상품 등록은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3D 책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썸네일 만드는 거,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요거는 지금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알려드리고요. 나중에 그 주간 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는 그게 있으니, 이게 또 줌 미팅 할 거니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강의가 좀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보면서, 또 따라 하시면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시면은 되겠고요. 시작하면 되고. 그래서 어, 당장의 과제는 주제랑 목차는 이번 주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그, 내일,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내일까지는 정해야 그 다음이 쭉쭉 나가기 때문에 주제를 빨리 정해 주시고요. 주제를 그 매일매일 과제 인증을 해야 돼요. 과제 인증은 그냥 채팅방에다가 그 과제 인증 제가 게시물을 올릴 거예요. 게시물. 그 공지사항에다 과제 인증해 주세요라고 올리면은 그냥 그 공지사항에다가 댓글로 뭐 인증 완료라고 적어주시고 자기 시트에다가 자기가 실시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여기 시트에다가 뭐 10월 28일 주제 결정 완료였습니다. 이렇게 시트에다 적으시면 제가 이분 주제가 완료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그린라이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매일매일. 근데 주제가 이틀이니까 이틀 중에 하나만 이제 불 들어오면 되는 거죠. 목차가 결정 완료했다.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가 그, 그러니까 다음 주, 아니, 여긴 준비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글 쓰고, 이거 글 작성한 걸 인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글 작성을 완료했다고 하면 제가 여기다 체크를 할 거고, 그러면 이 과제가 인증이 세 번 안 되면은 탈락이에요. 그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게 인증 안 하면 빨간불 들어오거든요. 빨간불이 한 번 들어오면 저희가 참가비가 지금 5만 원에 3만 원이 기본 참가비고 2만 원이 그 페이백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인증이 한 번 누락되면 5천 원이 차감되고요. 두 번 누락되면 또 5천 원이 차감되고요. 세 번 누락되면은 탈락이에요. 환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그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그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과제 현황을 체크를 해가지고 채팅창에 업로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게을러 있구나 이런 것도 보시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또 전자책 못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렇게까지 했으면 지금 이제 쭉 아무튼 과정을 한번 이야기 드렸고 이거는 제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SNS 하시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SNS에 선포를 하세요. 나 언제 전자책 나온다. 11월이 가면 전자책이 나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이게 또 선포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 언제까지 쓸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그 과정들을 공유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꼭 작성하기 위한 환경 설정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어요. 마케팅. 왜냐면 내가 전자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이 책이 나오겠지. 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그동안에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분이면은 이런 책을 좀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NS 선포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한 번씩 이제 올려주면은 그것도 이제 마케팅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그쵸. SNS에 고민한 주제에 물어봐도 되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게 고민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과제 인증 안 하면 환금액 차감되는 거 이야기 드렸었고요. 아니요. 아이폰님은 지금 닉네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프리랜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금목은. 나나제이님이시구나. 네. 그 사업자 등록 필요 없고, 유페이퍼나 뭐 작가 이런 데에도 사업자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건데, 매일 아침 자기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 날짜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전자책 작가가 되었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아침에 이제 한 번씩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글쓰기를 지속하기 위한 마인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이 많죠. 그래서 좀 전자책 내려면 뻔뻔해야 되고 꾸준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맞는 이게 가장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출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써라. 악기 연주가 사실 완벽한 연주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틀리는 걸 연습 삼아서 쓰는 거죠. 희희님, 저작권법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거. 사실 AI를 활용해서 쓰는 것 자체가 약간의 저작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는 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목차를 AI가 써준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이제, 음, 그 참고를 해가지고 쓰는 거고, 내가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리스크가 전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리스크는. 그다음에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그럴 때 저작권법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다음에 누구 거 보고 그대로 쓰는 거 당연히 조심해야죠. 보건복지부 인용구.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출처를 근데 잘 기록해줘야 돼요. 출처.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다. 근데 보건복지부 인용구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저는 사실 큰 리스크 거의 없다라고 봐요. 사실 뭐, 네, 정부 기관, 논문 형태로 하면은 좋죠. 근데 근데 전자책을 쓰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논문 형태까지 쓰면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출처 적고 뒤에 참고문헌 적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사실 해야 될 일이 좀 많긴 하거든요. 네. 잠시만요. 배정님이 스프레드 전자책을 전체적으로. 아니요. 스프레드에는, 목차만 제가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사진으로 인증을 해야 되니까 좀, 음, 스프레드에는 여기에 이제 완료,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그 체킹할 거고요. 근데 이게 내가 오늘 한 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사진 넣는 걸로 할게요. 그, 인증하는 거. 그 매일매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이만큼 썼다. 몇 페이지까지 썼다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보고 붙여넣기가 안 되네. 이거는 제가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넣어. 음. 여기다 이미지 형태로 넣어가지고 그 언제 어떤 걸 인증했는지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을 해놓을게요. 안 그러면은 네. 방금 한숨 소리가 깊게 나온 것 같은데 아, 오디오 켜있었네. 난이도가 너무 높은가요? 아니, 스프레드를 잘 안 써가지고, 네, 하면 이게 거의 엑셀하고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네. 비슷해서 하면 할 것 같은데, 어, 음, 소환 작성하고 최고 옆에 완료에다가 뭐 색깔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네. 방법을 찾아주시겠죠? 이거 색깔 바꾸는 거요? 어, 이거 색깔 바꾸는 거는 별 의미가 완료라고 없어요. 적어놓기만 하시면은 제가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 좀 편집하고 할 때 좀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뭐 기초긴 한데, 막 여기 막 셀 더 넣고 빼고 막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셀 넣고 셀 빼고 이런 것들. 그냥 그거는 복사하고 상기하면 될 거. 그 아까 붙여넣기 할 때 1번에 서른에다가 거기다가 커버 놓고 네. 그냥 거기다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밑에 그 줄 바꿔가지고 거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지금 소리가 울리는데, 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얘가 네. 요렇게 그냥 복사를 하면은, 여기다 해놓고 하면은 얘가 그대로 셀 한 줄씩 들어가요. 네. 자동으로. 그래서 뭐 글자 수 좀 줄이고,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수준이,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2-4.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셀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그냥 쭉 밑으로 셀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삽입돼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러니까 한 줄 띄어져 있으면 한 줄씩 띄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 어, 네. 저 그래서,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이거 컨트롤 X, 컨트롤 V 하고 하는 거는 뭐, 컨트롤 CV 하고 이런 건 똑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네. 아마, 해보,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일단은,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게 좀 약간 익숙하시지 않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제 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 거 답변을 좀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전자책을 한 번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근데 그냥 전자책일 뿐이지 일반 책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 아니면 전자책 어떤 거를 한번 읽어보고 써보는 게 음, 좋나요?
아니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예. 그거는 그냥 책 쓴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 그 전자책은 약간의 좀 특성 자체는 다른 게 사람들이 실무적인 책들을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책들 중에는 어떤 개념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들을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들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도 그냥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쓰지. 실질적으로 예를 뭐 증권사 앱의 HTS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자책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실무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내용, 책 쓰는 형태지만 내용으로 봤을 땐 좀 실무서 위주로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안 읽어보셔도 될 음, 것 같아요. 네, 하늘비님. 저는 사실 지금 어, 그냥 제 도슨트 경험을 그냥 쓴다, 에피소드처럼 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실무서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다면 지금 내 내용에서 실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음, 생각나는 거는 이제 대전 지역에 뭐 전시 미술관 정보를 좀 넣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제 전자책을 한 번 냈을 때 수정이 계속 그냥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번 기수 안에 내가 그거까지 다 넣을 수 있을지 살짝 지금 헷갈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기존 처음대로 그냥 에피소드 넣고 나중에 그런 실무 팁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자책 수정은 가능해요. 네, 언제든지. 그게 일단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이 실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이거는 약간 타겟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대부분 제가 어떤 실무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하늘빛님은 전자책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의 도슨트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예를 들면 소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에세이라던가 그런 형태의 네, 그런 전자책을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게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실무적인 부분이 사실 필요한 게 없죠. 음, 알겠습니다. 네. 예. 희애님 여행 정보를 왜 AI를 활용해서 쓸 수 없을까요? 저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행 정보. 여행 정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치앙마이 전문이시니까, 치앙마이에 대한, 그쵸. 그, 그러면은, 근데 기본적인 정보들은 어쨌든 좀 쓰긴 써야 되잖아요. 치앙마이에 대한 어떤 것들. 아니면 그 치앙마이 뭐 곳곳에 대한, 음, 어떤 정보를 챕터별로 뭐 하나씩 쓴다. 그러면 근데 그건 이제 혜인님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음. 근데 완전 내 노하우로 쓰려면은 AI의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일 내가 챕터를 20개를, 14개 장소에 대해 쓰겠다. 그럼 하루에 한 개 정도씩 무조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스님. 어, 이거는요,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크몽에다가 등록을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는 거는 뉴페이퍼나 작가화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 그 플랫폼은 내가 거기다 그 책의 고유 번호인 ISB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그 IBSN을 등록을 하면은 그 플랫폼에서 그 다른 대형 출판사로 뿌려줘요. 알아서.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뿌려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딱 이해되실 거예요. 업로드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다 뿌려주는 거예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작가라는 곳에만 등록을 하면은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 뿌려준다. 저도 그래서 유페이퍼에 등록을 했고 얘가 이렇게 다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이 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크몽에도 올려도 되고, 이 페이퍼랑 이런 데도 다 같이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다 올려도 상관없어요. 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나나제이님은 그 최소 몇 페이지를 써야 하느냐. 이거 그 크몽 등록 기준으로 A4 20장이거든요. A4 20장. 그래서 A4, 근데 그게 이제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하고 글 간격 160으로 했을 때 20장인데, 어, 20장 조금 쓰면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최소 20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다 처음 쓰시는 거니까 막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30장? 어, 30장 정도를 쓰겠다. 이런 걸 목표로 잡고 쓰셔도, 근데 30장 정도 목표 쓰면은 사실 AI의 도움을 사실 크게 안 받아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30장은 하루에 한 장, 두 장 정도씩 쓰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희님 전자책 이미지 넣을 수 있어요. 30장 쓰면 왜 못 팔아요? 30장 써도 팔 수 있어요. 네. 네, 30장 쓰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전자책을 내가 전자책만 팔 거다. 그러면은 30장이 좀 뭐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전자책을 통해서 뭐 약간 다른 상품을 팔 거다. 아니면 다른 상품이랑 묶어서 팔 거다. 그러면은 30장 정도만 써도 충분한 거고요. 네. 맞아. 그 정희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전자책 또는 책들의 목록을 한번 목차를 보시면은 거기서 또 목차를 많이 빼올 수 있어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책들에서. 왜냐면 어쨌든 내가 내용을 똑같이 쓸 건 아니니까. 목차만 내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용은 내 거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목차를 또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PDF 발송하는 형태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바로 발송이 되게도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이거 한 권은 등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해놨어요. ISBN 이거 번호 받아가지고. 네. 네이버가 수수료는 적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명확한 게, 크몽은 일단 전자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몽으로 많이 가요. 애초에 진입을 많이 는 거죠. 근데 네이버에서도 진입을 하긴 하는데 네이버에서 내게 노출되는 게 쉽지 않아요. 검색을 했을 때. 이 내 스토어에 있는 전자책이. 그러니까 별도의 판매 루트를 내가 창출을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전자책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광고를 쏜다던가 해가지고 내 전자책 여기로까지 오게 만들어서 결제를 하게 만들 수 있다면 크몽보다 이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게 수수료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훨씬 유리하죠. 네. 왜냐면 얘네가 아마 2%? 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수수료가. 네. 네. 근데 크몽은 15%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판매할 때, 근데 이게 또 장단점이 또 명확하게 있어요.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계속 트래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그럼 리뷰랑 이런 걸 쌓았을 때도 이게 사실상 노출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크몽에, 예를 들면 리뷰가 그 크몽에다가 구매해가지고 초기에 좀 수수료를 내가 좀 낸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검색자가 많은 크몽에서 리뷰들이 좀 더 잘 쌓여 있으면은 구매가 또 새로운 고객이 좀 더 구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항상 이 딜레마예요. 네이버의 싼 수수료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비싸지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전자책을 많이 구매하는 크몽을 이용할 것인가. 음, 뭐 다 올려놔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인들한테는 사실 뭐 여러 곳에서 사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근데 또 방법이 있긴 해요. 내가 구매평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구매평 리뷰. 전자책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것 좀 사주고 구매평이랑 좀 남겨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뷰 쌓아놓는 거죠. 네, 지인들 이제 좀 통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희도 그 활동을 할 거예요. 다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 있는 분이 지금 20명이 참여했으니까 내가 전자책을 출간을 했을 때 이제 품앗이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뷰를 20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 각자 비용은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리뷰 20개를 쌓으면은 그래도 좀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또 좋은 구매평을 써줄 수 있으니까. 그 리뷰 작업을 좀 이제 같이 할 수 있죠. 네. 아, 은스님 질문 중에 이, 지금 여기가 ISBN 요게 있으면은 네이버가 자동으로 발송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이북으로 등록을 했을 때. 아니면은 그냥 어떤 기타 자료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이게 등록이 안 되면은 자동 발송이 안 되고 내가 이제 PDF로 발송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막 그, 근데 이것도 어떻게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메일 발송도 자동으로 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또 지금 원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딱 지났네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신 걸로 알고요. 네, 태관님 먼저 나가셨고. 일단,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완벽이 아니라 완료에 중점을 두고 가는 거니까요. 어, 그, 꼭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채팅창에서도 활발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20명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묵묵히 자기 거 해 나가시는 분은 제가 뭐 이야기 들을 게 없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신데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먼저 나가서 가서 도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막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뭐, 제 입장에서는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라도 더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똑같은 돈을 내고 어떤 분은 더 많은 거를 얻어가고 어떤 거는 아예 얻어가는 게 없는 상황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차피 연휴도 없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번 기회에 이 한 사이클 돌려보고 그럼 이게 진짜 기회가 돼가지고 이거 한 번 해보면은 아 이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이런 챌린지를 운영을 해볼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챌린지를 사실 이 챌린지 운영하는 게 몇 번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사실 그렇게 또 챌린지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뭐 판매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좀 약간 또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주제는 잘 빨리 정하시고 목차 빨리 정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줌 미팅은 요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뭐야, 나 지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도 안 끄고 계속 하고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